주식시장이 무너질 때 대부분의 사람은 팝니다. 그리고 몇 년 뒤 후회하죠. 하지만 역사상 공포가 가장 극에 달하던 순간에 오히려 돈을 4배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1939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 터진 해였습니다. 미국 주가는 불과 12개월 만에 49% 폭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엔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치가 유럽을 장악하고 경제는 대공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빌린 돈 1만 달러로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4년 뒤 그 1만 달러는 4만 달러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월스트리트의 70년 전설 존 템플턴입니다. 그는 죽기 1년 전 투자업계에 종사하는 증손녀에게 마지막 조언을 남겼습니다. 매우 싼 주식을 계속 찾고 매수하라. 그것이 성공 투자의 핵심이다. 오늘은 이 한마디에 담긴 뜻을 지금 한국 시장에 적용하는 3단계로 정리합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기업 분석이 아닙니다. 존 템플턴은 오히려 기업 분석은 의외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진짜 핵심은 뭘까요? 먼저 싸다는 말의 진짜 의미부터 짚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찾아서 싸게 사야지. 합리적으로 들리죠. 하지만 존 템플턴은 이 논리 자체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주식이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는 딱 하나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서 싸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내다 팔기 때문에 싸지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기업을 찾는 대신 전망이 가장 어둡고 모두가 외면하는 주식을 찾았습니다. 1939년 전쟁 공포 속에서 매수한 104개 종목 중 37개는 실제로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67개가 폭등하면서 전체 수익은 4배가 됩니다. 심지어 한 종목은 0.125달러에서 5달러까지 3,900% 올랐습니다. 그 기업은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 모두 동종업계 최하위였습니다. 좋은 기업이어서 오른 게 아니라 충분히 싸졌기 때문에 오른 겁니다.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손실 중이라면 언제 샀나요? 뉴스에서 이 주식 오른다는 말이 넘쳐날 때, 즉 남들이 다 살 때 따라 산 겁니다. 비쌀 때 산 것입니다. 반대로 싸게 사려면 남들이 두려움에 팔 때 사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인간의 본능과 정반대의 행동이어서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만 실제로 돈을 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들이 공포에 파는 순간을 알 수 있을까요? 존 템플턴은 언론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1979년 미국 경제 주간지에 이런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연기금조차 주식을 버리고 금과 부동산으로 갈아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두가 주식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시점이 정확히 바닥이었고 이후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바닥 신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언론 헤드라인이 극단적 비관론으로 가득 찰 때, 주식 끝났다, 다시는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 넘쳐날 때. 둘째, 연기금이나 기관처럼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던 큰손들이 주식을 던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00명 중 99명이 포기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남은 매수자는 당신뿐이다. 중요한 건 그가 예측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다고 미리 뛰어드는 게 아니라 바닥의 신호를 눈으로 확인한 뒤에 베팅했습니다. 포커로 치면 상대가 패를 보여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그 순간에 크게 베팅하는 겁니다. 그리고 존 템플턴이 70년 투자 인생에서 가장 비싼 말로 꼽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번만은 다르다. 그는 이 말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기술이 등장하고 주가가 폭등하고 언론이 낙관하다가 버블이 터지는 패턴은 1920년대 자동차, 2000년대 인터넷, 2020년대 AI까지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1932년 대공황 바닥에서 1937년까지 미국 주가는 172% 상승했습니다. 나치가 유럽을 불태우고 세계가 전쟁으로 뒤덮이던 시절에도 주가는 돌아왔습니다. 역사상 주식시장이 영원히 무너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렌즈를 하나 바꿔 끼워 보겠습니다. 폭락 뉴스를 보면 보통 위기라고 읽습니다. 공포는 위험 신호가 아니라 매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게 그의 설계입니다. 남들이 시장이 무너진다고 읽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할인 행사가 시작됐다고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계좌에 실제로 쓸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 신호를 모니터링하세요. 지금 당장 샀거나 팔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언론 헤드라인이 주식 끝났다는 극단적 비관론으로 넘쳐나는지, 기관과 연기금이 주식을 버리기 시작하는지를 지켜보세요. 아직 그 신호가 없다면 공포에 팔지 마세요. 기다리는 것 자체가 전략입니다. 둘, 현금을 쌓으세요. 기회가 와도 현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존 템플턴은 결혼 직후부터 수입의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따로 모아두는 것, 그것이 다음 기회를 잡는 유일한 준비입니다. 셋, 신호가 왔을 때 분산해서 들어가세요.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세요. 그는 104개 종목을 샀습니다. 37개가 파산했지만 전체는 4배가 됐습니다.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 종목에 나눠 담아야 한 종목이 망해도 전체가 살아남습니다. 종목을 고를 기준이 필요하다면 존 템플턴의 계산식을 써보세요. 현재 주가의 오비율을 곱하고 5년간 예상 수익 합계로 나눕니다. 이 값이 2보다 낮으면 매우 싼 주식입니다. 단순하지만 기업 분석 수십 장보다 이 숫자 하나가 더 명확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어에서 위기는 두 글자입니다. 존 템플턴은 평생 이 두 글자를 반대 순서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현금을 쌓고 그날을 준비하세요. 복잡한 시장에서 길을 찾으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값집니다. 공포가 아니라 신호를 읽는 눈, 오늘 그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